네, 안녕하세요. 100분 좀 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를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저희 박사과정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 제가 포닥 때 제 보스, 포닥 때 있던 그룹의 그룹 리더, 그 다음에 연세가 있으셔서 중간에 내려오시고 그룹 리더 바뀌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이 저랑 좀 다르게 다 분리를 하셨던 분이어가지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항상 뭘 해가면은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는 눈빛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박사하고 포닥하는 동안 제가 조금 트레이닝이 됐고요. 학부 때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잘 살리면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이제 아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연구는 이제 소재 어떤 특성, 물성 이런 거를 원자 단위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미세 조직, 물성 상관관계, 더 미세 조직이나 어떤 재료의 조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재료의 물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 관계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부자동역학이나 유한요소에 들어가는 모델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또 다른 일은 이런 걸 잘 이해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극한 환경, 고온고압 또는 여타의 다른 예를 들면 플라즈마라든지 하이 플라즈마라든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새로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게 이제 연구 목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현재 원대학군과 달리 이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고온인데요. 실험하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하니까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험 같은 경우도 고온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녹인 다음에 고온 상태의 물성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오래 놔두면 컨테이너가 녹으니까 물성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생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3700K인데 이거 다룰 수 있는 용기 자체도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없애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요. 실험에서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대항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은 안 나오지만 여기 보이는 건데요. 용기에 담지 않고 공기 중에 띄워서, 사실은 진공이긴 하지만 전기장을 걸어서 띄운 다음에 레이저를 쏴서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기에 닿지 않고 얘를 녹이고 물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용기로부터의 오염이 없어서 물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쌍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액체냐? 사실 액체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생각에는 액체를 잘 알아야 액체가 굳을 때 생기는 고체의 특성을 알고 그걸로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미세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액체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해서 시작했고요. 액체 상태라는 게 이렇게 어떤 코릴레이션이 없는 원자의 집합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뭔가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고요. 얘는 이런 단거리에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패킹이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고체, 특히 결정질하고 가지는 이 구조 두 가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냉각시 상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에너지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레이트라든지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고요. 고온, 고압, 또 다른 가난 중성자 조사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크게 기초라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좀 다양하게 오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기초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로 말씀을 드릴 거는 결정질 물질, 금속인데 바나디움 금속에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선형성,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에 쓰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등방성질 물성을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과정, 이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무 같이 역시 비선형성의 강한 물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등방성질을 꺼내서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네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죠. 선형이고요. 물성을 우리가 역률 같은 걸로 대표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같이 이렇게 포물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2차식으로 나타나고요. 전형적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탄성이고요. 이 원자 구조랑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은 원자 간에 흔히 말하는 원자 간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원자 배열이 있을 때 금속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으면은 걔네들이 흔히 말하는 평형거리에 있을 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2차식을 통해서 이렇게 상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머티리얼 프로퍼티지만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역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선형 탄성에서는 온도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은 온도를 올리면 원자들이 진동을 해서 간격이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데 요 선형 스트레인 에너지식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진동의 폭이 커지지 이게 열팽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인 에너지식의 선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열팽창 계수 같은 걸 넣어서 보정식을 추가해서 하나를 계속 넣는 거죠. 근본적인 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선형 탄성에서는 당연히 일딩 불가능하고요. 더멀 익스펜션이 불가능하고 멜팅도 안 되고 온도에 의존하는 어떤 것들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일일이 보정식을 쓰게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 바꾸면은 저희가 좀 더 나은 CA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까 보여드렸던 포물선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바인딩 에너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요. 요 제일 밑에 점이 원자 간의 바인딩 에너지, 가장 안정,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에너지고요. 그때 원자 간 거리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다 이제 노멀라이즈를 한 건데 다양한 물질이 일정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인 거고요. 흔히 말하는 유니버설 바인딩 에너지 릴레이션, 줄이면은 택시가 되는데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식이고요. 식사티는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관계식이 모든 물질에 다 적용이 된다 걸 보인 거죠. 그래서 간단한 식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식이고요.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스트레인 에너지식은 요 평형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식을 가지고 영수 모듈러스 같은 걸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아까 포텐셜 에너지식을 한번 미분하면은 폴스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형점 폴스가 0인 점 요 정도 알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스트레인 에너지를 2번 평형점에서 미분했을 때 위치가 대충 요쯤인데 그때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금방 아실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선형 탄성에서는 역률은 상수라서 스트레인 상태와 상관없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스트레인 상태에 따라서 역률 또는 모듈러스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구간에 따라서는 음의 영역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리니어로 가면은 이걸 고정을 해줘야 돼가지고 딱 요식을 쓸 수는 없는데 이건 그냥 2번 미분한 식이고 이퀄리브리엄에서만 적용되는 식이고요. 어찌됐든 급격히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형과 비선형의 가장 큰 차이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결정 구조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요거 등변 유니액시얼, 1축 인장, 2축, 3축, 쉬어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듈러스의 변화를 보는데 변화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쉬어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정질이기 때문에 스트레인 영역이 사실 굉장히 넓긴 하지만 물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형에서는 온도 의존되는 물성을 하나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인을 보면 사실 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익스펜션 같은 경우 열팽창의 경우는 여기가 0켈빈일 때 그 안정상이고요. 온도를 올리면은 운동 에너지가 생기니까 원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점에서 이제 진동을 하기 시작하죠.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를 궤적을 수치 적분을 해보든지 뭐 어떻게 해보든지 평균을 내보든지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위치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은 원래 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열팽창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원인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자 간의 포텐셜이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쪽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이쪽은 완만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계속 평형거리가 늘어나다가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녹는 점이 되는 거죠. 녹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물질을 비교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질 A는 이런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물질 B는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바인딩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대체로 물질들이 이 바인딩 에너지가 다른데 인터랙션 레인지는 비슷해요. 원자 간 그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인딩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이쪽만 이렇게 삐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인딩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요게 더 골이 깊다는 뜻인데 골이 깊으면 당연히 멜팅까지 더 에너지를 많이 줘야 멜팅에 이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지점까지 비슷한데 요 안에만 골이 깊다 보니까 더 오목해져서 모듈러스 자체가 요게 2차 밀분 커버처가 더 커지게 되죠. 또 보시면은 선형성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물성에 쉽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멜팅하고 코이셉 에너지, 바인딩 에너지의 상관관계가 선형 관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바인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멜팅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열팽창. 열팽창은 멜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팽창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텅스텐 같이 온도가 굉장히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열팽창 계수도 굉장히 작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깊어지면서 선형성이 요렇게 모양이 거의 대칭성이 증가하고 선형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도 팽창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멜팅이 올라가고 또
바인딩 에너지가 커지다 보면은 그 커버처가 요 커버처가 점점 커져서 깊어질수록 커져서 모듈러스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텅스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듈러스도 높은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비선형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성광정식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선형 구성광정식에 한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보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거를 아예 비선형식으로 구성광정식을 만들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그냥 제일 간단한 식이 선형이니까 쓰는 건데요. 탄젠트 x, 사인 x 이런 것도 작으면 x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탄성학이라는 건 사실 요거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형이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고정을 하면은 좀 CA가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생각의 차이를 좀 요구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선형 탄성학을 하고 그거의 어떤 확장으로 비선형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확장의 개념이죠. 그런데 사실은 물리에서 보면은 얘는 원래 네이처라는 게 비선형 엔하모닉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떤 형태든 간단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한 걸 하모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선형을 일단 배우고 공학에서는 그 다음에 비선형으로 확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리덕션이죠.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서 이걸 먼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거꾸로 내려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하고 어떤 과학에 조금 접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선형성은 물질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런데 그런 게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사이즈가 줄어든다든지 어떤 극한 환경에 가면 이게 더 발현이 많이 돼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모델링 어떤 CA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험이든 정밀한 계산이든 우리가 구성방정식을 얻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흔히 말하는 설계 오차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설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바나디움이고요. 요거는 바나디움은 아니고요. 스테인레스 스틸인데 여기가 3원이고 흔히 말하는 0.2% 옥셋 일딩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얘는 똑같이 3원 데이터인데 노트가 다른 1번, 2번 가지고 있는데 고온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실 수 있죠. 첫 번째는 요 소프닝, 흔히 얘기하는 모듈러스가 줄어드는 거, 기울기가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강도가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구간 대비 흔히 말하는 선형 구간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이 정도 높이까지가 선형 구간인데 높은 온도에서는 선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나타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이든 고압이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욱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디움은 고온, 고압에서 쓰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흔히 말하는 핵융합 또는 핵분열,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데 얘가 상온, 상압에서는 BCC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충 84기가파스칼 또는 0.84 메가바, 이거는 이론 예측값입니다. 정도가 되면은 구조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구조로 바뀌고요.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면은 안전하게 BCC 구조로 쓰려고 하면은 실험에서는 70 정도가 나는데 계산에는 80 정도가 나고요.
적어도 70보다는 낮은 압력 영역에서 써야지 문제가 덜 발생하고, 그걸 넘어서면은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스토리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얘가 BCC 구조고요. 이렇게 큐브가 있으면은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가운데 바디 센터에 또 하나의 원자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 얘를 대각선 꼭지점으로 쭉 다 잡아당긴 모양이 롬보이드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대각선으로 긴 모양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 개념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요 대각행렬, 대각 방향은 같은 만큼 주고 슈어 텀에는 또 같은 양을 주는데 세 방향으로 다 슈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흔히 생각하는 세 방향 슈어 데포메이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요. 상압에서고요. 상압에서 보시면은 슈어 데포메이션을 줬는데 좀 모양이 많이 찌그러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난리니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얘가 압력을 올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서 슈어를 주면은 또 다른 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이론에서는 약 80기가파스칼 또는 0.84 메가바 정도 위치가 있고요. 압력을 더 올리면은 요거는 불안한 상이 돼서 아예 BCC 상은 보이지 않고 없어지고요. 다른 이런 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선형성에서 나타나는데,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다른 상으로 가서 여기서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시어 스트렝스 자체가 0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니까 구조물이 붕괴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려면은 이렇게 보압을, 요 트랜지션 포인트를 피해야 되는데 정확한 트랜지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모르면은 안전 계수를 높여서 쓸 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트랜지션 포인트를 알아서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런 다른 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론하고 실험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약 10기가파스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이런 걸 좀 아는 게 중요해서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로 우리가 70기가파스칼까지 이 물질을 써야 된다고 상정을 했을 때, 이론에서는 84기가파스칼까지는 BCC, 요걸 넘어서면 롬보이드럴 구조로 바뀌니까 문제없이 쓸 수가 있는데, 실험에서는 요거보다 못한 데서 끝났거든요. 그럼 요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체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도대체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는 왜 오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 범위만큼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좀 불순물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원래 바나디움 100%에다가 바나디움을 좀 줄이고 타이타늄을 넣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제일 실선을 보시면은 요게 약 45기가파스칼인데요. 45기가파스칼에서 벌써 상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변화라는 게 요거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점이 나타나서 퍼터베이션을 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롬보이드럴 베이스가 더 낮은 압력에서 발생하는 거죠. 약 45기가파스칼에서 발생해서 오히려 실험보다도 낮은 값이 보이는 것을, 실험보다 낮은 값이 나오는 걸 봤고요. 반대로 타이타늄이 요 트랜지션 포인트를 낮추니까 크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서 크롬을 넣었더니 100기가파스칼보다 더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불순물의 영향에 따라서 이 전폭이 있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밖에 실험에서는 완전히 정수압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걸로 인한 오차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오차 원인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런 걸 이용한다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70기가파스칼을 맞추려면은
크롬을 넣어서 트랜지션 포인트를 위로 올리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결정 물질에 대해서 어떤 등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질, 결정제 자체가 이방질을 가지고 있고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임퓨리티 또는 합금 원소를 집어넣어서 물질이 어떻게 성질이 바뀌나 이걸 봤고요. 실제로 얘를 시스템에 쓰려면은 단결정이 아니라 다결정을 써야 되는데, 단결정에서 다결정으로 가면은 정말 등방성 물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 고민거리였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결정 간의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지만, 저희는 그레인 바운더리 영향을 좀 빼고 단결정이 다결정으로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추얼 테스트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결정 모델을 만들고요. 단결정이 각각 다 방향이 다른 단결정을 저희가 물성을 얻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아이소트로픽 물질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요 테트라고날하고 흔히 말하는 C9 슈어하고 값이 같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는 아이소트로픽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6가지 모드, 여기 C9랑 테트라고날 슈어 이런 6종류를 다 해서 나오는 각각의 모드에서 저희가 이 슈어 모듈러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슈어 모듈러스 각각의 모드에서 나오는 게 다 동일하면은 얘는 정말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여러 가지 모드를 해서 슈어 모듈러스를 계산을 했고, 편차도 받고, 편차는 사실 있긴 한데 굉장히 적고, 평균을 내서 이 VTS 슈어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M 모델의 대충 사이즈가 이렇고 1000개 단결정이 들어있는 시스템이고요. 메쉬는 이렇게 잡아서 했었습니다.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실제 다결정 샘플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레인이 충분히 많으면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랜덤하게 방향을 잡았었고요. 보시면은 요게 VTS 샘플 값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슈어 모듈러스 값을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보시면은 일정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베타 감마라는 건 롬보이드럴 페이스인데, BCC에서 이렇게 페이스가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한 영역에서 쓰려면은 요 BCC 구간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거기서도 약간의 변화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VTS 값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컨티뉴um 연속체 이론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VTS가 대표적인 보이트랑 로이스식을 계산을 했고요. 그의 평균인 보이트 로이스 힐 값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른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렇게 적층돼 있을 때, 보이트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 힘을 주는 경우, 로이스는 직교하는 방향에 힘을 줘서 이 방향으로 힘을 줄 때는 물질이 가장 강한 물질이 전체 물성을 지배하고요. 이렇게 당기면은 가장 약한 애가 지배를 하게 돼서, 굳이 말씀드리면은 얘가 어퍼 바운드 같은 역할을 하고 얘가 로어 바운드 역할을 하고, 그거의 중간 정도면 무난한 값이 아닐까, 이런 식이었죠. 보이트 로이스 힐이라는 게. 그래서 VTS 저희가 FEM, 다결정 FEM을 푸는 것과 컨티뉴움 식에서 나온 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체로 오차가 5% 이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결정에서 비선형 물질 물성을 얻었을 때 다결정 구성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은 굳이 버추얼 테스트 샘플 같은 걸 쓰지 않고 컨티뉴움 디오리를 써도 오차가 5% 이내로 잘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특정한 영역, 특히 이렇게 페이스 바운더리 같은 데서 상이 변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차가 생기는데 이런 데를 뺀다면은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결점 물성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얻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구성 방정식을 조금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지만 요 애나이소트로피 레이시오를 보면은 얘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즈 로이스하고 그 벌추얼 테스트 샘플하고 차이가 크고요. 애나이소트로피 레이시오가 작은 곳에서는 전통적인 컨티뉴움 티오리가 비교적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물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비선형성 자체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모든 금속에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특히 바나디움 같은 경우나 몇 개의 물질들, 바나디움하고 주기율표에서 같은 줄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요. 바나디움이 가장 심한데 상변화를 보이고요. 상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쉬어 소프닝이 있어서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단결정 물질의 특성을 잘 안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등방성 지배 방정식 또는 구성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정성 결과도 좋고 정량적으로도 특정한 상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 구간만 아니면은 꽤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부분에서는 아나이소트로픽 모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소트로픽 모델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고무인데요. 이건 아직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완결된 내용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산화물 또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양음 이온의 극성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이 잘 안 일어나고 바로 이제 취성이 일어나서 파단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좀 연성 구간이 있어서 요 소성 영역이 나타나고요. 폴리머라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진 시스템들은 경계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영역도 넓고 어떤 연신율이 굉장히 크고 모양도 굉장히 비선형이 강한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모델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거지만 레퍼런스처럼 참고를 저희가 계속 했던 논문이고요. 흔히 말하는 그냥 천연 고무, 아무것도 가공이 안 된 천연 고무의 특성이고요. 대체로 연신율이 이 정도 되고 스트레스가 파단 강도가 대충 이 정도 6에서 7메가파스칼 정도 사이에 있는 물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선형의 강한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여기가 가장 상용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넓은 형에 거쳐서 비선형성이 한 번 더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선형 증가 같은 부분이 조금 끝에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모사를 하는 게 이제 시기 이런 거를 모사해 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식들을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까만 점이 실험값이고요. 여기 두 개가 겹쳐서 보이는데 얘가 말하는 네오후키안하고 무니리블레인 결과고요. 요 두 식들은 선형에다가 앞에를 고정해주는 항이 있어서 요 앞에 모양은 그 스트레치가 낮은 영역에서는 모사가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넓은 영역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요 전 구간에서 데이터 있는 전 구간에서 피팅을 했더니 얘네들은 모양이 안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루다 보이스나 젠트 같은 경우는 대체로 형상을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 오그덴 같은 식도 대체로 모양을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달라진 다른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있고, 오그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더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차이들이 다양한 요식들에 나오는 특성인데, 이거를 좀 더 살표를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원래 데이터, 요 영역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사할 수 있는가, 잘 재현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게 정말 쓸모있는 구성방정식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축 인장 실험 데이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방정식들은 단축 인장식에서 끄집어낸 식이고요. 이 실험식은 이축 인장식인데 좀 잘 안 맞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알려진 대로 이축 인장식은 사실 압축 데이터와 상사성이 있기 때문에 압축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시 피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람다가 1보다 작은 영역이 압축 영역인데요. 그걸 넣고 다시 피팅을 해보니까, 다시 피팅을 했다는 건 단축에서 압축 인장을 다 넣고 피팅을 했고요. 그거를 이축 인장식에 적용을 해보니 아까보다 훨씬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모델을 개발하려면은 고무 실험 값이 인장식뿐만 아니라 압축 영역까지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을 개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정 모델들은 조금 더 잘 맞고, 이렇게 네오후키안이나 무니리블링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여기만 좀 비선형 구간이고 이쪽은 선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영역을 넓게 가면은, 스트레치를 넓게 가면 이제 안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천연 고무에 했는데, 실제로 요즘 쓰는 거는 천연 고무 그대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가공을 하니까 그걸로 좀 옮겨가면 어떨까 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이건 금호 타이어에서 받은 데이터고요. 카본 블랙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 달랐고요. 연신율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그 대신 강도가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데이터고요. 개형만 비교해보면은, 요거는 스트레스를 각각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모양을 좀 보시면은, 금호 데이터는 인장 데이터밖에 없어서 여기서 시작하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좀 변곡이 있고, 여기도 변곡이 있고, 끝에 가서 또 변곡이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앞에 천연고무 2번 정도 변곡이 있는 식에 잘 맞던 모델을 여기 있으면 거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시도해봤고요. 전체 영역을 다 저희가 피팅을 하지 않고 한 스트레치로 봤을 때 5 정도까지 피팅도 해보고, 사용에서 보통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인 100에서 1에서 1.5 구간만 피팅을 해보고, 그래서 2가지 경우를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1에서 5까지 피팅을 한 경우고요. 실험값이 이 까만색 점선이고요. 무늬리블린이 요 파란색 오그덴, 비교적 잘 맞았던 모델인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에서 5까지만 피팅을 했는데도 이 앞부분을 아까 천연고무와는 다르게 좀 전혀 못 맞추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고무에 잘 맞는 모델이라고 해서 요즘 쓰는 상용고무에 꼭 잘 맞는 건 아니구나를 조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영역을, 이건 전부 인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축 인장. 그 다음에 요거 영역을 1에서 1.5 사이로 줄인 다음에 요 영역만 피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0까지는 1.5까지는 비교적 잘 맞는데 그 뒤는 잘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무 같은 재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를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느냐, 피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달라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짧은 영역에서는 대체로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맞지는 또 않아요. 들여다보니까 요 점선이 실험 데이터인데요. 무늬 리블린 오그덴이 거의 겹쳐서 보이는데 여기서 벌어져 있고 여기도 좀 안 맞고 여기도 안 맞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도 있는데 실험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물어봤더니 ASTM 표준 실험법을 쓰기 때문에 스트레인 레이트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형 또는 그러니까 정적 실험이 아니라 준정적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 좀 댐핑 이펙트 같은 게 여기 좀 이렇게 벌써 출렁거리거든요. 이런 걸 없앨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방법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탄성 구간 자체가 좀 어떤 고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하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준정적 실험으로 트레이닝셋, 흔히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단축 인장 또는 단축 실험으로 트레이닝 세트를 얻어서 이걸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다른 실험 결과, 예를 들면은 이축 실험 같은 걸로 검증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실험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레이닝 세트가 하나 필요하고 밸리데이션 세트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가 사실 그 실험 결과가 이축 실험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돈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검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단축 실험도 스트레인 레이트가 높아서 좀 준정적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조금 비선형 탄성식, 그 다음에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스트레인 레이트가 최대한 낮은 준정적 실험으로 하나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세트를 얻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탄성이고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탄성이고요. 고무라는 것 자체가 점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히스테리시스를 보인다든지 레이트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걸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런 점탄성 모델들이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간단한 식인 보이트 모델, 맥스웰 또는 이렇게 섞인 거 흔히 말하는 제네럴라이즈 맥스웰, 더 복잡한 것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얘를 CA에다 물려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서 잘 맞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게 잘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좀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얘를 가지고 식은 알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단순히 선형하고 점성을 합치는 게 아니라 선형 대신에 탄성에는 비선형 탄성식을 넣고 점성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점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클릭 로드를 줘서 점성항을 먼저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점성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요식을 넣어서 다시 탄성을 거꾸로 구해내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식인데요. 그 앞에 좀 지글지글한 걸 못 맞추는 요거는 탄성 모델이고요. 점성을 놓고 했더니 요 오그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맞추지 못하더라도 경향성은 여기서부터 전 영역에 거쳐서 굉장히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무늬 리블링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점성을 넣어서 점성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선형 탄성식을 합치면은 최대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요거는 주어진 실험값을 리프로듀스,
재생산하는 수준이고 이걸 그러면 다른 데 쓸 수가 있느냐, 일반적인 시에 물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제 이축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축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조금 상상만 조금 해봤습니다. 1축 실험하고 2축하고 비교를 하면 스트레스 레벨이 보통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실험값이 여기서 한 1.3 정도면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바이액시얼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탄성만 있는 경우고요. 우리가 비교적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오그덴 같은 경우는 1.5에서 한 10 가까이 나오고요. 문일이 그리는 1.5에서 5 정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은 한 요 정도 영역인데 4가지 모델 테스트해본 거 중에서는 아무것도 사실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추측이고요. 바이액시얼로 봤을 때는 2.5에서 한 3 사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추측인데, 그런 어떤 추측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는 너무 높고 어떤 건 너무 낮고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점성을 넣었을 때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점성 영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요 초기에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 특정한 스트림 레이트를 가정해서 ASTM 저희가 썼던 그 스트림 레이트를 가정했을 때 모양들이고요. 레이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여기서만 좀 미세하게 변하는 정도라서 전반적인 조금 스트레치가 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비선형성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데, 특히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쉽게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죠. 정도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정탄성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고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점성뿐만 아니라 보정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 모드라고 말씀드린 거는 단축인지 이축인지에 대한 영향, 온도의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사실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건 그 중에서 모드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단축과 이축 비교했을 때 단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축에 얼마나 잘 맞을까 였는데, 좀 확인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확인이 안 됐지만 조금 생각보다 잘 맞지 않은 걸 봤고요. 이거를 향상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 경영 데이터가 있으면 인장뿐만 아니라 확실히 더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방정식을 개발을 할 때는 단축이라도 압축 인장이 다 있고, 그러면은 이축 인장으로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구성방정식으로 C에 물려서 어떤 유저 디파인드 펑션 형태로 물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